네, 오늘 미국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예상대로 혹은 예상보다 조금 더 저조했고요. 애플의 부진이 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다우가 1.1% 빠지면서 18,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1.2%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S&P 500도 0.9% 하락하면서 2,0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어제 FOMC 성명서의 첫 문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개선된 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7천 건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40년 내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GDP 잠정 성장률이 0.5%로 나오면서 예상을 밑돌았고요. 2년 만에 2014년 초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제지표 이외에 분석가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애플의 부진이었는데요. 애플의 주중 차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주중 차트 이어오다가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실망감에 거의 절벽 수준으로 이렇게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오늘도 3% 이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애플의 이런 부진으로 인해서 특히 나스닥이 이번 주 내내 마이너스권을 맴돌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입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예상이 생각보다도 더 높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7.6%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포드 주당 순이익 예상을 웃돌았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3.6% 정도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아마존의 실적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실적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07달러로 예상 0.58달러에 비해서 크게 높게 나왔고요. 매출 또한 292억 달러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0.75% 오늘은 하락했었는데 30분 전 기준으로 장외 거래에서 무려 11%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상승한 업종이 불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필수재가 0.02% 거의 턱걸이 수준으로 소폭 상승한 거에 불과했고요. 하락한 업종이 9개 업종이 됐었는데요. 유틸리티, 헬스케어, 통신, 소재, 그리고 에너지, IT 업종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오늘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고요. IT 업종은 계속된 애플 그리고 트위터의 부진으로 이렇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마감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0.2% 오르면서 1321선. 영국 증시도 소폭 상승하면서 6,322선, 프랑스 캬크 지수만 유일하게 0.1% 미만의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본은행의 발표로 인한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오늘 유럽 내의 경제 지표가 비교적 호조로 보이면서 어느 정도 만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존의 4월 경기 체감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10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103.5보다도 높게 나왔고요. 전달 103.0에 비해서도 높아진 수치입니다. 유럽의 소비자와 산업 모두 유럽 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유럽의 주요 600개 기업을 추종하는 펌 유럽 지수는 0.1%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도이체방크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흑자를 기록하면서 3%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과 상품 시장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이 0.9% 떨어졌고요. 원엔 환율은 1.9% 정도 급등했습니다. 원 위안 환율은 0.7%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의 방향성이 뚜렷했다라기보다는 먼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에 영향을 더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엔화는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 흐름인데요. 1월 달에 보시면 1월 말에 99달러 선 고점을 찍었고요.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93달러 선까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달러와의 약세가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줬는데 상품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 유가가 올랐습니다. WTI가 1.5% 오르면서 46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도 2% 이상 오르면서 4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 같은 경우에도 달러와
때문에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